민서와 전구는 서울의 한 북토크 행사에서 만남. 서로의 문학적 감성과 가치관에 이끌려 급속도로 가까워짐.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함. 민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전통적인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음. 현대식 한복도 전통을 무시했다며 비난받음. 박 여사는 우리 집안은 수백 년 전통이 있는 집이다라며 엄격한 태도를. 민서는 조용하고 세련된 결혼식을 원함. 박 여사는 3일간 진행되는 전통 혼례를 고집함. 식순, 음식, 혼수 등 모든 걸 시어머니가 통제하려 함. 전구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민서에게 참자고만 함. 민서는 외롭고 지쳐가며 이 결혼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짐. 그녀는 점점 더 신부가 아닌 도구처럼 느껴지기. 민서는 일기장에 감정을 써 내려가기 시작함.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서는 불만과 슬픔이 깊어져감. 이 모든 시작은 사랑이었지만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어. 며칠 후 민서는 정우 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는다. 다음 달 15일로 잡았다. 토정 비결 봤더니 그날이 최고래. 그녀는 깜짝 놀랐다. 아무런 상의도 없이 결혼 날짜가 정해진 것이다. 정구는 그저 말한다. 우리 어머니가 좋은 날 고른 거야. 괜찮지? 서울의 카페에서 민서는 절친들과 만난다. 한 친구가 묻는다. 드레스 고른 거야. 민서는 말없이 고개를 젓는다. 드레스도 날짜도 다 시어머니가 정했어. 공기 중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친구들이 눈빛으로 민서를 안쓰럽게 바라본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한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온 민서,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우리 결혼인데 나도 의견 좀 말할 수 없을까? 정우는 피곤하다는 듯이 한숨 쉬며 말한다. 또 왜 그래? 그냥 좀 맞춰줘. 우리 엄마 힘들게 키웠잖아. 그 말에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한다. 그럼 나는 누가 지켜줘? 정우는 말없이 방을 나간다. 민서는 홀로 남아 또 한 번 조용히 울었다. 그날 밤 민서는 일기장 대신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정우야, 너를 사랑해서 시작한 결혼이지만 지금 나는 너무 외로워. 한 장, 두 장. 그녀의 마음이 종이에 쏟아진다. 펜촉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점점 무너진다. 마지막 문장. 사랑받고 싶다. 정말 사랑받고 싶다. 민서가 혼자 집에 있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박명숙 여사가 서 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다. 정우 없지. 그녀는 신발을 벗고 당당히 거실로 들어왔다. 민서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 지으며 차를 내왔다. 하지만 공기는 묘하게 싼. 민서가 잠시 주방으로 간 사이 박 여사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한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정우야, 널 사랑하지만 지금 나는 너무 외로워. 이 결혼이 나를 지우는 것 같아.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다시 접어 원래 자리에 놓는다. 표정은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라 판단자였다. 민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차를 들고 나온다. 어머님, 대추차 드릴게요. 박 여사는 미소 지으며 받지만 말이 없다. 눈빛은 날카롭고 분위기는 얼어붙는다. 민서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 그날 저녁 정우는 퇴근길에 민서에게 전화를 건다. 목소리가 딱딱하다. 엄마가 너희 집에서 편지를 봤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쓴 거야? 이건 우리 둘의 일이 아니야. 지금은 우리 집안 전체가 얽힌 문제야. 민서의 심장이 쿵 떨어진다. 그녀는 말없이 통화를 끊고 다시 편지를 꺼내본다. 편지 위에 그녀의 눈물이 한 방울. 내 마음을 털어놓은 죄는, 사랑을 기대했던 죄는 왜 나만 이렇게 죄인이 되는 걸.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말없이 아침을 차리고 말없이 전구를 배웅한다. 전구도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나간다. 그러나 그날의 침묵은 달랐다. 민서는 식탁에 혼자 앉아 어제의 전화통화를 되새긴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왜 계속 침묵했을까? 왜 내 감정을 설명할 수조차 없었을까? 민서는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블로그를 오랜만에 열어본다. 며칠 전 썼던 예비 신부의 하루라는 글에 댓글이 달려있다. 나도 그랬어요. 너무 참고만 하다 보니 내가 사라졌더라고요. 용기 내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소중해요. 익명의 댓글. 그러나 민서의 마음을 파고든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그녀는 조용히 웃는다. 내가 사라진 게 아니었고. 민서는 책장에서 먼지 낀 앨범 하나를 꺼낸다. 대학생 시절 혼자 여행 다녔던 사진들, 자유롭고 생기 넘쳤던 눈빛의 자신. 이게 나였지. 세상 눈치 안 보고 내가 좋으면 그냥 웃던 나. 그녀는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단어가 아닌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 그날 저녁 전구가 퇴근하자 민서는 조용히 말한다. 나 엄마한테 편지 보여준 거 아직도 충격이야. 정우야, 이제는 네가 말해야 해. 이 결혼 우리가 함께 하는 거라고.
정구는 당황하지만 민서의 눈빛이 다름을 느낀다. 더는 예전처럼 물러서지 않는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민서의 말에 당황한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간다. 그날 밤 민서는 거실에서 잠이 들고 정구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본다. 왜 이렇게 몰랐지?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음 날 정구는 출근 전 민서에게 작은 메모를 남긴다. 오늘 저녁 점심 무렵 민서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온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셨던 분이다. 민서야, 예전에 말했던 글쓰기 워크숍 기억나니? 내 글 보고 연락하는 건데 혹시 이번에 강사로 함께 할 수 있을까? 민서의 눈이 커진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따뜻함.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한다. 네, 해보고. 민서는 예전에 쓰던 노트북을 다시 켠다. 커서를 깜빡이는 빈 화면 앞에서 그녀는 가만히 손을 얹는다. 이젠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써보자. 그리고 첫 문장을 써 내려간다. 그날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 저녁 전구가 집에 돌아온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심스레 서로의 눈을 본다. 민서가 먼저 입을 뗀다. 나는 네 엄마가 싫은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누군가의 딸로 살다 보면 이해받고 싶어졌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이젠 나도 너부터 지킬게. 민서는 작은 문화 카페에서 첫 워크숍을 연다. 10명 남짓한 수강생들 앞에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문을 연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서입니다. 오늘은 나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며칠 후 민서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박 여사는 말없이 앉아있고 민서는 준비해온 말을 꺼낸다. 저는 아직도 이 가정의 일원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저 자신으로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조용히 말한다. 너도 고생 많았다. 짧은 말 한마디. 하지만 그것은 처음이자 어쩌면 유일한 인정이었다. 정구는 이제 민서에게 더 자주 묻는다. 이건 내 생각은 어때? 우리 같이 결정하자. 민서는 느낀다. 그의 말이, 행동이, 시선이 바뀌었다. 사랑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처음으로 믿게 되었다. 그날 밤 민서는 마지막 글을 쓴다. 이제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조용히 저장 버튼을 누른다. 그녀의 얼굴엔 담담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스며든. 몇 달 후 작은 독립서점에 민서의 첫 에세이집이 진열된다. 표지에는 작게 적혀 있다. 지워지지 않은 나의 이야기. 저자 민서. 그녀는 서점 구석에 서서 조용히 웃으며 책을 바라본다. 작은 순간이지만 그녀에겐 그것이 온 세상을 되찾는 느낌이. 블로그, SNS, 서점 후기마다 댓글이 올라온다. 나도 울면서 읽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제게도 힘이 되었어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느꼈어요. 그녀는 알게 된다. 진심은 결국 누군가에게. 정구는 더 이상 중간에 서 있지 않는다. 이제는 민서의 편에서 먼저 손을 잡고 함께 생각하고 말한다. 박 여사는 예전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지만 힘들면 말해라 라는 말 한마디가 민서에겐 큰 의미로 다가온다. 민서는 생각한다. 가족은 피보다 이해와 존중으로 묶여야. 햇살 가득한 어느 날 아침 민서는 가방 하나 메고 집을 나선다. 오늘은 새로운 강연이 있는 날, 새로운 독자들과 만나는 날이다. 그녀는 골목길을 걷다가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이제 괜찮아. 나는 나로 살아가니까. 카메라는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서서히 멀어진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화면이 흑백으로 전환된다. 민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침묵 속에 잊혀졌던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타인의 기대 속에 맞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민서는 침묵을 깨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변화가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용기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조용히 나는 이렇게 느낀다고 말할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자.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나를 줄이고 있진 않은가? 누구나 가족, 사회, 문화 속에서 역할에 갇히기 쉽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하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나의 감정과 생각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쓰고 싶은 글을 쓰고 하고 싶은 말을 연습해보자. 그것이 바로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